우리 주변의 황당하고도 억울한 사건, 그 속사정을 짚어보는 사건 엑스파일입니다.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사건,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19층 67세대 규모의 꽤 큰 규모의 오피스텔에서 입주민과 오피스텔 관리인 사이에 극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갈등이 골마 터지다 못해 차마 웃지 못할 몸싸움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먼저 웃픈 몸싸움 현장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예, 지금 여기 등장하는 요 세 명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네. 오피스텔 관리인 그리고 오피스텔 관리인의 부인이 있고요. 이들과 갈등을 하는 저희 제보자 입주민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은 여성이 보입니다. 몸싸움을 하고 있죠. 근데 잘 보시면 손을 마치 이 축구 선수들의 핸들링 나올까 봐 뒤로 이렇게 딱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둘이 어깨만 서로 비비는데 아이고 보셨습니까? 그냥 넘어져. 갑자기 넘어져 버립니다. 네. 네, 자 이게 그 무슨 상황일까 생각해봤더니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혹시라도 손이 올라갈까 봐 정말 축구 선수들처럼 손을 뒤로 묶고 약간 아이들 어깨 싸움 하듯이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결국 이 여성은 이렇게 누워서 약간 관전 모드로 바뀐 모습인데 폭행을 당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폭행을 당해서 넘어졌다 이거죠. 자, 심각해 보이기는 합니다, 상황이. 네, 근데 영상이 왜 웃픈 영상이다 했는가 궁금했는데 확실히 조금 약간 웃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 폭행 사건이 좀 벌어지면 하도 쌍방으로 가는 일이 많다 보니까 좀 이런 일이 일어났나 봐요. 그렇죠. 이제 아까 처음에 보셨을 때 그 여자가 이렇게 뒤로 손 이렇게 하고 있었죠. 네.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쌍방 폭행 피하려고 할 때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관리인 여성 중년 여성분이 이제 뒤로 이제 누웠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쌍방 폭행을 또 이제 가져가려고. 네,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같은 목표를 세우고는 있지만 한 명은 쌍방 폭행을 피하려고, 한 명은 쌍방 폭행으로 가져가려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저렇게 제 장면이 이제 표현이 된 건데 사실은 좀 제가 이제 했었던 사건 중에도 저렇게 이제 좀 쌍방 폭행으로 가는 경우가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조금의 근데 이제 충돌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조금 그 이전에 이렇게 들어눕는 모습이어가지고 어쨌든 요새 폭행이 이렇게 이제 쌍방 폭행으로 변질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좀 나오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헐리우드 액션처럼 보이는데 이게 요즘 약간 다툼의 트렌드인 건가요? 유행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얘기 들었듯이 한 명은 쌍방을 피하기 위해서, 한 명은 쌍방을 걸기 위해서 나름의 전략적인 지금 몸싸움을 한 건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뭐 아니나 다를까 쌍방폭행으로 서로 고소를 했습니다. 결국 걸렸군요. 서로 고소했군요. 일단은 차렷 자세로 있던 분, 그분도 이제 쓰러지신 분, 누워 계신 분을 고소를 했고요. 네. 그 누워 계신 분도 차렷 자세로 계신 분을 폭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 초반에 이 중년 여성분이 어깨로 미는 것 같은 모습은 나오는데 네. 사실 이 여성분이 쓰러진 거는 뭐 밀어서 쓰러진 것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헐리우드 액션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영상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에서 뭐 어깨로 미쳤다든지 아니면 뭐 소리를 질렀다든지라고 하면 폭행으로 고소는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쌍방 폭행으로 고소를 한 것 같고요. 그 경찰에서도 뭐 이거 일관된 진술이 있다 그리고 주의 정황이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쌍방 폭행으로 판단해서 검찰에 송치까지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이게 쌍방 폭행이 맞냐라고 경찰에 문의를 해봤더니 이 CCTV 영상 말고도 다른 추가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네. 이런 것들을 이유로 지금은 쌍방 폭행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다고 합니다. 네. 약간 저렇게 어깨를 좀 비비는 정도도 일단 폭행이 좀 폭행으로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제보자 측에선 이때부터 이제 얼굴만 마주치면 이 오피스텔 운영위원장이라는 인물이 폭언의 협박, 뭐 이런 행동들을 수년간 반복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방금 보신 게 이제 작년 10월 26일에 있었던 일인데 네. 그 오피스텔 지금 관리인의 정확한 직책이 오피스텔 운영위원장이거든요. 네. 이 건물이 이제 27년 전에 이제 건설이 됐고 네. 그리고 이제 무려 24년 전부터 방금 말씀드린 그 오피스텔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셨다시피 아까 이제 그 위원장 부인이 앞치마를 하고 있던 거 이건 이제 네. 편의점 앞치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오피스텔 1층에
그 편의점 상가 건물까지도 이제 매매를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건물에 조금 애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그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7년에 이 건물의 16층을 매매를 해서 또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이사를 오고 나서 2년 뒤부터 이제 이런 싸움이 시작이 된 건데 그 싸움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니까 건물 외벽에 물이 샜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수리를 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위원장이 수리를 해줄게라고 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1년을 방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이가 좀 틀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게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뭐 별거 아닌 사소한 문제 같은데 이렇게까지 번졌어요? 이 입주민인 제보자 측은 이게 사소한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게 폭언이나 폭행, 폭언 등이 한 몇 년 이상 지속이 됐다는 건데요. 특히 이제 두 분이 다 건물 입주민이니까 네. 뭐 오피스텔 뭐 복도라든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텐데 네. 그런 데에서 얼굴 마주쳤을 때 뭐 심한 욕설을 들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가만두지 않겠다, 눈에 띄지 말라라는 발언을 계속 아이고, 들어서 네. 본인이 좀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호소하는 입장입니다. 네. 자, 제보자가 건물 관리인인 운영위원장과 겪은 갈등 중 일부를 촬영했다면서 보내온 영상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인지 보고 오시죠. 네, 이게 이제 건물 옥상에 올라갔는데 지금 이 속옷만 입고 있는 분이 위원장, 건물 네. 관리인입니다. 근데 지금 보셨습니까? 우산 집어 던진 거. 이제 옥상은 사실 공용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인데 그쵸? 여기에 왜 올라왔냐? 내려가라, 들어오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불같이 화를 내는 장면이다. 네, 이걸 내가 네. 찍었다. 지금 뭐 보면은 화가 약간 많이 자기 나고. 머리를 막 치는 것도 나오고요. 네. 이게 이제 제보자가 이제 찍어서 저희에게 제보를 한 이런 식의 갈등이 계속 벌어진다라는 영상입니다. 네. 자,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럼 제보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16층이고 19층이 옥상이에요. 19층 위로 가면 바로 위로 몇 계단 차이가 안 나니까 올라갔는데 거기서 팬티만 입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뭘 염탐하러 올라냐고 내려가라고 막 못 올라오게 주먹으로 때리고 우산으로 찔리려고 알고 보니까 거기에 본인 그 취사시설이나 이런 걸 다 갖다 놓고 본인이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몰래. 개인 사유화를 해놓은 거죠. 그걸 이제 들킬까 봐 못 올라오게 한 거였어요. 자, 제보자 말만 들으면 그 공용 공간이 옥상에 올라왔다. 그것만으로 화를 냈다라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만 저희가 또 이제 기호를 중립에 두고 이 건물 관리인 해명도 좀 들어봤죠. 그렇습니다. 이 뭐 영상으로 봤을 때는 뭐 누가 봐도 행동이 거칠어 보이긴 했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이 건물 관리인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날 이제 옥상에 방수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작업을 하고 목욕을 마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 상태에 있는데 누가 이제 뭐 보겠다라고 이제 옥상으로 올라오니까 그래서 본인이 방수 작업 해놓은 거를 이걸 혹시나 이제 또 문제가 생길까봐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저렇게 했던 거지 뭐 아무런 이유 없이 저렇게 했던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옥상 사건이 있고 나서는 제보자와 건물 관리인 사이 갈등은 이제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지나가기만 해도 욕설을 하는 상황이 됐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건물 관리인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보자가 찍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쳐다보자. 나는 여기 구분소에서 건물주로서 여기 뭐가 있나 확인을 의무할 그 권리가 있고. 그래 부자다. 아이고 진짜. 아이고. 지금 배우는 거예요? 질러버릴까 보다. 질러버릴까 보다? 제가 뭘 꺼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영상으로만 봐서는 쳐다봤다는 이유로 뭐 원숭이 쳐다보냐 네. 이러면서 그냥 바로 또 그냥 이렇게 확 불이 타오르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험악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런데요. 제보자가 진짜 문제 삼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욕설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프라자 공용 부분에 대해서 1층 복도도 본인 지분이라고 매달 100만 원씩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경비실, 지금 현재 1층 운영 관리실로 개조해서 본인이 사유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차원에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로 받고 있어요. 그리고 더 큰 건 프라자 주차장이 구분 소유자들의 그 지분인데 24년도에 제3자한테 3,200만 원 임대료를 받고서 임대를 놨어요. 네, 뭐 폭행도 문제인데 이것도 문제 같아 보여요. 제보자 말대로라면 지금 뭐 복도, 주차장 이건 다 공용 공간인데 이거를 본인이 이제 위원장이자 건물 관리인이라고 뭐 월세를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거 약간 봉이 김선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보자 주장이 사실이라면 앞선 문제들보다는 좀 명백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만약에 복도나 주차장이 공용 공간이라면 이건 건물 소유자들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고
이 관리인, 개인이 뭐 임대를 주거나 그 임대료를 본인이 받거나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특히 뭐 건물 사용 주체들의 동의를 모두 받았다거나 아니면 뭐 적법한 의결기관의 뭐 위임을 받았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민형사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주민들은 돈을 내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건물 관리인의 얘기도 들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물 관리인 이 위원장은 저희 뉴스헌터스 팀에 억울하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항변을 해왔는데요. 27년 전 이 오피스텔을 짓던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서 완공이 불투명해졌을 때 본인이 사비까지 털어가면서 당시 입주민들을 도왔고 그 당시 제보자가 공용이라고 주장하던 복도도 실제로 이때 매입을 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복도의 주인이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건물 관리인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지분을 내가 인수를 했어요. 정상적으로 다 분양받아서 저도 등기 거기서 지분권 자고 그게 맞는 겁니다. 97년도에 전설에도 있다가 그때 IMF 때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19층을 분양받고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분양자들 회의를 만들어야 된다 이라고 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러더라고요. 옥상회의를 내가 강수를 했어요. 모르는 사람이 올라오길래 누구시냐 그러니까는 입수하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 지금 강수에 발라놔서 밟으면 안 됩니다. 며칠 있다가 굳으면 올라오라고 하니까는 그부터 이제 시초 발단이 된 거죠. 자기는 지분권자니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보자의 이야기와는 아주 상반되는 모습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정말 이 오피스텔 복도를 개인이 소유하고 월세 받는 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판례상으로는 사실 그게 공용 부분은 이제 뭐 공유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너무나 오래된 건물이고 서로 이제 협의가 됐던 부분도 또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개 좀 살펴봐가지고 아마 결정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뭐 이 상황만 봐서는 누구의 잘못이다. 좀 기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쌍방폭행 부분 곧 경찰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